여러분 혹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적 있으실까요? 그냥 도끼도 아닌 믿는 도끼에 찍히는 게 더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픔이기 때문이죠. 여기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조심해야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현재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적이란 말만 믿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테더의 본사가 어디 있는지, CEO가 누군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얼마나 테더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이토록 신뢰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테더는 시작부터 가짜라는 타이틀을 달고 탄생하였습니다. 2014년 비트코인 시장은 암흑기였습니다. 당시 미국 은행들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마치 마약 밀매상 보듯이 취급했죠. 계좌를 안 터주거나 있는 계좌도 닫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때 브록 피어스 같은 테더의 초기 멤버들이 기발하고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은행이 우리를 안 받아주면 우리가 블록체인 위에다가 가짜 달러를 만들어서 돌리면 되잖아? 그렇게 리얼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테더의 시초입니다. 즉 테더는 이로운 혁신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은행의 감시망을 뚫기 위한 가짜 돈으로 탄생했습니다. 갓 태어난 테더는 힘이 없었습니다. 써주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이때 테더를 입양한 곳이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였죠. 가짜 달러를 유통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게 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돕고 승승장구하며 한때 코인 거래소 왕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 4월 테더에게 첫 번째 대위기가 닥칩니다. 그 당시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대만의 은행 계좌까지 같이 쓰고 있었는데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달러의 관문 역할을 하던 대형 은행 웰스파고가 이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눈치챕니다. 너희들 자금 출처가 너무 불투명해. 더 이상 중개 못해줘. 웰스파고는 가차없이 송금줄을 끊어버립니다. 단 하나뿐인 수도꼭지가 막혀버린 겁니다. 달러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동맥경화 상태에 두 회사는 동시에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돈줄이 막혀 정신없던 와중 그해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전 세계 부자들의 비밀 장부가 털린 사건, 바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건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비도덕적 투자, 트럼프 최측근의 러시아 게이트, 애플과 나이키의 세금 회피 등등 이 사건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죠. 그 사건 아래에 테더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가 전 세계에 드러납니다. 유출된 문서를 보니 테더의 이사 명단과 비트파이넥스의 임원 명단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던 겁니다. 그간 꾸준한 대중들의 의심 속에 계속 남남이라 일관했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거죠. 형이 거래소를 차리고 동생이 돈 찍어내는 한 통속이었던 겁니다. 웰스파고가 왜 진작에 손절했는지 그 의심이 팩트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양지바른 은행에서는 쫓겨났고 정체는 들통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살아남기 위해 더 깊은 어둠의 금융으로 숨어듭니다. 제대로 된 은행 대신 파나마에 있는 크립토 캐피탈이라는 정체불명의 결제 대행사를 통해 몰래 수조 원의 돈을 옮기는 007 작전을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2018년 비트파이넥스의 계좌를 관리하던 이 유령 회사가 폴란드와 미국 정부에 의해 동결되어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이 공중 분해됐습니다. 당장 고객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진 비트파이넥스는 테더의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구멍을 메꿨지만 결국 뉴욕 검찰에게 딱 걸리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모든 금융 전문가들은 테더의 파산을 점쳤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 급했던 테더 측은 레오라는 코인을 급조해서 팝니다. 이거 사주면 이 돈으로 빚 갚을게라며 미친 짓을 한 번 더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코인은 단 10일 만에 1조 3천억 원 어치가 완판됩니다. 도대체 누가 망해가는 회사의 코인을 1조 원이나 사줬을까요? 월가? 아닙니다. 바로 차이나머니였습니다. 중국 코인 시장의 대부, 자오둥을 필두로 한 중국 자본이 테더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국 부자들에게 테더는 공산당의 감시를 피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유일한 비상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비상구가 막히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살려낸 것이죠. 그렇게 테더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정리가 되시나요? 가짜 돈으로 태어나 은행에게 쫓기고 중국 자본의 힘으로 부활한 회사. 이것이 바로 현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숨겨진 역사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테더를 안전하다고 믿어도 되는 걸까요?
물론 테더가 당장 내일 망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에 지금 테더를 강제로 터트리면 코인 시장 전체가 붕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시끄럽게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더 강력한 대체제를 만들어서 테더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어둠의 경로로 태어난 테더와 달리 처음부터 미국의 법과 질서 안에서 태어난 스테이블 코인들을 등판시켰죠. 그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서클입니다. 비교해볼까요? 앞서 테더를 구한 건 중국의 코인 업자 자오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서클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전 세계 자산운용사의 제왕 블랙록과 월가의 상징 골드만삭스, 그리고 피델리티입니다. 급이 다릅니다. 테더에게 장부 좀 보여달라고 하면 영업 비밀이라며 숨길 때, 서클은 매달 1센트 단위까지 투명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우리 금고에 현금이 얼마나 있고 미국 국채는 몇 개가 있다는 걸 블랙록이 직접 관리하고 보증하는 시스템이죠. 쉽게 말해 테더가 언제 튈지 모르는 사설 환전소라면 서클은 미국 정부가 인증한 1금융권 은행인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 테더를 잡기 위해 참전한 또 하나의 강력한 도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서클이 개인과 기관을 모두 노린다면 리플은 철저하게 은행과 기업을 노립니다. 테더의 불투명함에 지친 전 세계 은행들에게 리플은 말하죠. 규제는 걱정 마. 우리는 처음부터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고 시작한다. 즉 미국은 지금 서클로 시장을 장악하고 리플로 은행망을 장악해서 테더가 설 자리를 야금야금 지워버릴 준비를 마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한 테더의 독주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미국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지니어스 법안의 발의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 땅에서 스테이블 코인 장사를 하려면 은행 수준으로 장부를 다 공개하고 연방 정부의 감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내후년 2027년, 그때가 바로 테더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리조리 규제를 피해 다녔던 테더, 과연 그들은 남은 2년 안에 그들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고 제도권이 인정하는 깨끗한 회사로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법의 철퇴를 막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여기까지 테더의 역사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직도 테더가 믿을만 하신가요? 발등을 안 찍힐 자신 있으신가요? 점점 크립토 생태계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악한 이면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FTX와 루나 사태처럼 우리가 2번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투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누가 좋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마음이 이끌려 투자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여나 그렇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하면 되는 거니깐요. 저희 크립토 라디오는 여러분의 안전하고 올바른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